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칸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칸님.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이게 현실 공포일지 아니면 하이브리드일지 이거는 이제 귀종님들의 생각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오호,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 휴가철에 놀러갔던 계곡에서 우연히 만났던 형님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좀 풀어드릴까 해요. 이 일을 제가 겪었던 당시에 느낌이 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졌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닥 이거는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였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한창 그 차박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용품들도 엄청 사고 혼자 남들이 모르는 노지 같은 곳을 직접 막 발품을 팔아서 찾으러도 가고 거기서 또 이제 즉흥적으로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핸드폰으로 집에서 지도를 켜고 여기 어디 괜찮은 곳 없을까 하면서 물이 있지만 뭐 근처에 도심도 없고 굉장히 자연만 느껴지는 그러한 곳 위주로 찾아보면서 어디가 좋을까 어디를 가볼까 하면서 지도를 막 확대를 했다가 보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지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길 왜 못 봤지? 여기 가보면 엄청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그곳을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 주변이랑. 근데 여기가 막 찾아도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여기다. 여기네. 오늘은 너로 정했다. 딱 하면서 바로 이제 짐 챙겨서 시동 걸고 그곳으로 향했죠. 그때 제가 그런 뭔가 요즘 말로 하면은 테토남스러움?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캠핑, 야생, 오프로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서 가다가도 이제 포장도로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풀들 막 나무 우거져 있는 비포장 도로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 당시 어차피 차량도 오프로드 차량이겠다. 한번 그냥 천천히 가보자 생각하고 막혀있는 곳이 있으면은 돌아서 뭐 길을 찾아서 가보기도 하고 또 이제 걸어갈 거리가 될 것 같으면 숲풀 같은 거 그냥 정글도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걸로 막 숲을 쳐내면서 이렇게 숲으로 여차저차 들어가면서 그 정확한 스팟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스팟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예상보다도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차도 한두 대 주차할 만한 공간밖에 없고 계곡물은 딱 흐르면서 동그랗게 뭔가 탕처럼 동그랗게 공간을 형성하고 있고 나무 숲풀이 중간에 다 우거져 있고 나무도 크고 한데 딱 그 계곡 주변을 둘러싸기만 하고 동그랗게 하늘 쪽은 또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여기는 밤에는 또 별들도 엄청 잘 보이겠다, 잘 보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캠핑하기에는 진짜 너무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딱 이따 저녁에 화로에 딱 불 피워두고 잔잔한 음악 딱 틀고 별 보면서 누워서 맥주 한 잔 딱 하면 좋겠다 하면서 설레더라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 카텐트 차랑 연결을 해서 설치를 다 하고 화로대 또 이제 조리대 등등 막 이런 거 세팅을 완벽하게 제 사이트 앞에 해주고 자 이제 다 했으니까 계곡 앞에 발 담그고 앉아서 잠깐 쉴까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잠깐 발 담그고 그냥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근데 비가 그때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안 되겠네. 운치는 있겠지만 계곡에선 못 놀겠다 그냥 생각하고 딱 이제 제 차 쪽으로 다시 나오는데 그때 차량 한 대가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그래 역시 그렇지 뭐 이렇게 좋은 스팟을 나만 발견할 리가 없지 생각하면서 몰래 아시는 사람들이 계시긴 한가 보네. 좀 아쉽긴 하다 생각하면서도 어차피 차박에 꽂힌 저녁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냥 카텐트에서 좀 쉬다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영화 같은 거 그냥 패드로 틀어두고
혼자 누워가지고 대충 끼니 때우면서 맥주를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카텐트에 있다 보면 빗소리 다닥다닥 막 소리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뚫고 제 차 옆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엄청 인자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누구지? 하고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중년 남성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또 보니까 저 멀리에는 다른 중년 남성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간단하게만 자리를 세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저한테 말을 거신 분을 A 형님, 그리고 자리 잡던 분을 B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실제로도 좀 친해져서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요 부르시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아까 들어가시는데 또 남성분이시고 여기는 진짜 요 근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인데 이거 어떻게 알고 오셨나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불러봤다고 뭐 좋은 장소 잘 되게 찾으셨다고 그냥 그런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낯이 없으신 분이구나. 되게 그냥 편안하신 분인가 보다 평소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특이하시네 하고 전 누워서 또 패드 보면서 그러고 있었죠. 그렇게 누워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덧 해는 저물고 어둠이 싹 내려앉은 계곡에는 물소리, 풀벌레들 소리, 그리고 조금의 인기척들이 되게 고요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딱 만들어주는 시기가 왔어요. 네. 그때가 딱 되니까 이때다. 지금이 딱이다 하고 바로 짐 또 들고 나가서 화로대에 딱 불 피우고 조리대에서 또 가져온 재료들을 막 손질하고 이래저래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 이건 제 자랑입니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못하는 요리가 없고 웬만한 셰프님들 허리 정도는 따라가는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칸셰프이네, 칸셰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 제 요리를 먹었을 때 그 좋아하는 모습이 좋아서 뭐 숙박을 가거나 아니면 차박이나 뭐 이런 캠핑을 가도 주변 분들이나 뭐 숙박 거기 없어 주인분한테 일부러 요리 좀 많이 해가지고 드리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 거 만드는 김에 몇 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나서 하고 있는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음식 냄새에 이끌리셨는지 자연스럽게 B형님이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뭘 만들길래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하셔가지고 딱 이거 요리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자. 그럼 혹시 술은 해요? 그러고 물으시길래 그냥 제 거 차량 냉장고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저 이거 다 먹기 전엔 안 갑니다 했더니 화끈한 친구네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이런 안주에는 또 좋은 술이 있어야지 기다려봐요 하시더니 차에서 그래도 꽤 고가의 양주를 꺼내오셨어요. 그렇게 셋이서 둘러 앉아서 A 형님, B 형님, 저 이렇게 딱 삼각형 구도로 둘러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냥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술도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친해졌어요. 어색한 것도 없었고 그렇게 막 새벽 늦게까지 같이 노래도 부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재미지게 놀고 하다가 좀 너무 늦은 것 같았고 저도 피곤하고 형님들도 다들 취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형님들 가시고 저는 이제 자리 정리를 대충 하고 잠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날이 밝아가지고 완전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도 제가 이거 비 다 겠네 막 이러면서 개운하다 이러고 일어나서 이때도 다행인 게 제가 숙취가 없어요. 애시당초 숙취가 없어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쓰레기랑 나머지 정리 못한 거 정리 다 하고 남은 술도 다 뺄 겸 어차피 운전을 또 해야 되니까 술을 다 빼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뭐 산책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형님들 차에 가서 딱 봤더니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그치 뭐 어제 술을 진짜 많이 마시긴 했지 하면서 저는 내려가야 되니까 어쨌건 다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인사라도 드리려고 똑똑 두들기면서 형님 일어나보세요 하는데도 계속 모르시고 주무시길래 그래 그냥 가야겠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인사 못 드리고 그곳에서 차를 끌고 나서 집으로 잘 도착을 했어요. 문득 그냥 이 얘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며칠 정도 막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일상 보내면서. 근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안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전화가 오니까 같은 번호로.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오는 건 뭐 급한 일인가? 이거 스팸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네, 칸씨 되시죠? 여기 돌비경찰서 똘비형사입니다. 하시면서 그날 거기 갔었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혹시 참고인 조사 나와주실 수 있냐고 하시길래 어쨌든 저는 지은 죄도 없고 딱히 이렇다 할 걸리는 것도 없이 되게 당당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딱 도착을 해서 처음에 형사님하고 인사하고 뭐하고 막상 가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점점 대화를 나눌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제가 그 용의자로 의심을 받는 듯한 느낌의 대화가 계속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저기요 형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어떤 사건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지 설명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거나 질문을 보면 제가 지금 마치 범인인 양 의심하시는 듯한 느낌인데 뭐 그날에 있었던 제가 뭐 결백하다 혹은 뭐 알리바이 증거 이런 게 있으면 의심 어차피 풀리지 않으시겠냐. 그러니 저도 솔직히 뭐라도 알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형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하다고. 근데 이게 방침상 저희도 참고인 신분에서는 제가 이렇다 할 사건 얘기를 알려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증거가 있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칸 씨에게도 좋고 우리 서로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자세한 내막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냐 그것만 알고 싶다. 왜냐면 그때 주변에 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당시에 A 형님, B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딱 셋만 있었네. 그 혹시 형님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시고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한 5분을 진짜 말을 안 하고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답답해가지고 답답하네 진짜.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증거 영상도 다 가지고 있고 뭐 알리바이 이런 거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했더니 그러시냐고. 알겠다. 일단은 그러면은 나가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간 김에 어쨌건 저는 나와서 제 차에 다 있으니까 잘 됐네요. 그러면 나온 김에 바로 증거부터 확인하시죠. 그리고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알리바이 증언해줄 사람들도 진짜 수두룩 빽빽이고 CCTV도 뒤져보면 많이 나올 거다. 그 얘기하고 제 차로 가서 메모리 카드들 있는 거 다 뽑아서 노트북 연결, 제가 곡작업 때문에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연결해서 영상들을 다 빼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형사님하고 모든 증거들을 확인을 하는데 근데 영상을 보는 내내 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가 바디캠 같은 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항상 캠핑 다니면서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항상 다 24시간 녹화를 해놨었거든요. 녹음기도 따로 있고.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영상 안에는 셋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B 형님하고 저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A 형님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자리에서도 어떤 영상에서도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분명히 영상을 보면은 셋이서 얘기를 하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컵에 술을 따라주고 있고 아무도 없는 자리를 향해서 시선을 응시하고 말을 하고 막 이걸 영상을 보면서 진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제가 멍해져가지고 있으니까 형사님도 이 상황에서 영상을 보시고 제 반응도 보시더니 이거는 좀 확실히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느끼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건에 대해서 대강 들은 내용은 솔직히 그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사건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곳에서 제가 나온 이후에 며칠 뒤에 신원미상의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두 시신의 사망 추정 일자가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먼저 있던 시신은 사인이 불명이고, 그리고 제가 나오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발견된 시신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 와. 물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누군가가 차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시신을 물로 옮긴 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사망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전말은 대강 이러한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쨌건 형사님하고 저는 오해는 다 풀렸고 제가 범인이 아니란 것도 증거랑 이런 거 다 제출해서 그건 풀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형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날 밤에 있었던 술자리가 확실히 무언가 이상했다라는 게 진짜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 차박 당일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처음 형님들 차가 들어오고 제 카텐트로 와서 말을 걸었던 A 형님, 그때 간단하게 자리를 또 세팅하고 계시고 있던 그 B 형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명인데 B 형님은 1인 자리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캠핑 낚시 의자 큰 것도 딱 1개만 펴놓으셨고 마치 그냥 처음부터 혼자서만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요리를 하고 있던 때에 다가왔던 B 형님, 그때도 A 형님의 모습은 제 기억 어디에서도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요리를 할 때만 해도. 그리고 상을 차리고 먹다 보니까 취기가 오르고 어느샌가 보니까 3시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 술자리에서도 B 형님하고 저랑 둘이서 술 한잔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3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지에 민가도 없고 뭐 차 오는 소리에 사람 인기척도 없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좀 되게 나중 생각하니까 소름 돋았던 대화 내용이, 그때 당시는 진짜 아무렇지 않은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B 형님이 저한테 했던 대화 내용들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술 먹고 들어가면 큰일 나. 멀리 가지 마. 갈 거면 물가 앞에서 발만 담그고 와. 혹시 사람 죽은 거 본 적 있어? 난 본 적 있는데 그런 거 의외로 가까이서 볼 수도 있어. 우리들 뭐 평범한 일상 속에 그런 일 생각보다 엄청 많아. 칸이 너는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항상 의심하고 조심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A 형님하고 B 형님이 갑자기 이상하리만치 되게 날이 서 있었던 대화들도 있었어요. 막 투닥투닥 거리다가 너 이 새끼 내가 물에 빠뜨려 죽여버릴 거야 인마 막 이러고, 아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뭐 내일 해는 못 보겠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야, 예. 막 다투다가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따지듯이 싸우고. 근데 진짜 그때는 정말 술자리에서 있는 일상적인 대화니까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이상한 걸 전혀 못 느꼈는데,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소름이 돋고 저 자신조차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건의 자세한 내막, 그리고 어찌 됐는지 범인은 잡힌 건지 솔직히 그런 거는 전혀 모르죠. 저는 그냥 참고인에서 말씀드릴 거 드리고 증거 드리고 거기서 네.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보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대강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B가 A를 차에서 일산화 중독으로 살해를 하고 그 계곡에 은폐를 한 거고, 그 장소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두 달 뒤에 B가 다시 그 계곡을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캠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B는 긴장이 흐르는 상태로 자연스러운 척하는 차박 캠핑의 하루가 지나간 거고, 여기서 그게 B의 실수로 인한 사망사고인지 아니면 A의 영가가 계획을 해서 B의 차에서 본인이 살해당한 거랑 같은 방법으로 B의 숨을 멈추게 하고 물로 끌어들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사망 추정일이 한두 달 차이면은 그게 A 형님이 살해당한 지가 49일이 지나기 전의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딱 생각을 했을 때 진짜로 누군가가 범인이 있다면 이건 현실 공포가 되고, 나는 사자와 같이 하룻밤을 술자리를 하는 거였고, 와. 그게 아니라면 영가의 짓이었다면 이것조차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겠구나. 나도 잘하면은 비가 온 그날 나도 같이 그 계곡물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준비를 했고요. 이야. 네,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네, 맞아요. 준비한 것도 어쩌면 저도 굉장히 다소 위험한 순간이었고 그럼요. 상황이었지만 뭐 그때 당시엔 진짜 아예 못 느꼈거든요.
되게 좋은 캠핑이었다. 아, 이번 차박 너무 재밌었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며칠 만에 그게 갑자기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돌비님도 그렇고 기종님들도 그렇고 뭐 항상 평화롭고 되게 일상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섬뜩하네요. 섬뜩해. 이것도 진짜 레전드다. 이거 뭔가 소름이 계속 쫙 이렇게 오네요. 아, 저도 진짜 좋았던 여행인데 그게 네. 며칠 만에 그렇게 바뀌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사건이죠. 야, 오늘 칸님께서 이 이야기를 안 해주셨다면 정말 한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을 생각해봤을 때 다 무서운 거예요. 그쵸. 오, 이런 경우도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귀족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야기가 끝맺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실 공포인지 아니면 뭐 영가인지 하이브리드인지 네. 네,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칸맨입니다. 칸맨.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미 칸님의 이야기는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칸님은 포커즈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칸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신 아이돌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포커즈를 검색하셨을 때, 나 이 노래 알아! 나 이 그룹 알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신을 느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그 연예계 활동을 할 때도 겪었었어요. 멤버분들과 함께. 그래서 그 영상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돌비 포커즈 칸이라고 검색하시면 절두산 그 아이돌 숙소 이야기부터 한번 꼭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바로 포커즈 칸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들려주실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아이고, 뵙습니다.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칸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이거를 언젠가 풀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얘기를 하길래 마침 어차피 풀려고 했는데 잘 됐다 이 얘기 한번 해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때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칸님의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이 이야기의 시점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동기가 네.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온 거예요. 돌비 공포라디오 잘 보고 있다. 예. 너 근데 뭐 어릴 때 나 혼자 숨바꼭질 그것도 하지 않았었어? 이러고 DM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너가 중계해주면서 문자하고 그렇게 했었잖아. 해서 내가 그때 중계도 했었구나 하면서 그래 이참에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 한번 들려드리자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신사바처럼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분신사바도 그렇고 이 놀이도 처음 시작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데 그 일본에서 나 혼자 숨바꼭질을 히토리 카쿠렌보라는 놀이로 얘기를 해요. 들어봤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직역을 해서 그냥 나 혼자 숨바꼭질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이 강령술의 시작점이 된 곳이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의 언어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좀 들었어서 그때도 저는 이거를 일본어로 했어요. 정확하게 다 찾아보고 해서. 근데 이거를 행할 때 당시에 제 생각도 좀 어땠냐면 여러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에이, 이거 뭐 평소에도 그냥 지나다니면서 연가들도 보고 하는데 굳이 이런 걸 한다고 내가 특정 연가를 부르고 뭐 이런 게 이게 되겠어?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건 저도 이 놀이를 실행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준비 단계야 사실상 인터넷에 워낙에 많고 맞죠.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귀족분들도 굳이 이거 시도조차도 저는 안 하셨으면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은 제가 이야기에 담지 않고 따르고 얘기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놀이를 안 믿으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강령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네, 절대 시도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만약 시도를 하셨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아시고 절대로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로 그 어떤 피건 동물이건 아니면 본인의 피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절대 사용하셔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뭔가 피해 계약 아니야, 이거. 네, 그래서 본 스토리로 제대로 들어가 보면요.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생략한 모든 준비는 다 마친 상태였어요. 그렇게 집의 모든 불빛들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인형을 제 앞쪽에 두고 칼을 집어들고 사정없이 인형을 찔렀어요. 그리고 나서 칼을 인형 옆에 두고 되게 어둡지만 익숙한 집안을 더듬거리면서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옷장 안에 숨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을 이렇게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너무 자주 봐서 익숙했고 나름대로 좀 호기심도 있고 재미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옷장은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냥 이거 책상 쪽에 의자를 빼고 그 위에다가 이불 같은 큰 걸로 덮고 다시 의자를 넣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슬슬 지나가면서 기다리는데 계속 무슨 소리 안 들리나 이러면서 반응을 살피면서 친구들이랑 문자를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이불을 덮어두고 책상 아래에 그러고 있으면서 생각보다 문자도 되게 오래 하고 했는데 이게 정말 그 아래에 있으면 공기도 엄청 답답해지고 땀도 나고 엄청 더워요. 그러고 있으면은 그렇게 한참 있는데 덥고 답답하고 하니까 정말 아무런 반응도 없고 해서 이거는 너무 덥다, 안 되겠다, 그냥 나가자, 이거 역시나 그냥 사기네 이거 생각을 하면서 그만하려고 의자를 딱 밀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의자를 밀어내면 위에 있는 이불이 스르르 내려가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면서 보이는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중에 이불이 완전히 바닥으로 툭 떨어졌는데 그 바로 앞에 보이는 문 틈으로 빛이 이렇게 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든 생각이 빛은 내가 차단 다 하지 않았나? 어둡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달빛이더라도 저렇게 막 색상이 변하는 빛이 생기지는 않을 건데 생각을 하고 책상 아래서 나와서 문 쪽으로 저벅저벅 조심히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가서 문에 귀를 가져다 대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소리가 들리고 TV가 켜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그때 든 생각이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TV를 켜놨었나? 아닌가 안 켜고 했나? 이게 왜냐면 이 놀이를 한 후기들 중에 인터넷에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후기들 중에서도 어떤 후기는 켜고 해야 된다? 어떤 후기는 아예 빛이 없이 안 켜고 해야 된다? 엄청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순간 내가 어떻게 했지? 헷갈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가만히 그냥 소리 안 내고 그대로 귀를 대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뚝 하고 TV가 꺼지면서 방에 희미하게 들어오던 모든 빛이 탁 사라지면서 다시 어둠과 이 정적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고요했고, 근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TV를 켜놓고 이 놀이를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TV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가 되잖아요. 맞아요. 채널을 안 누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순간 갑자기 TV가 탁 꺼지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주춤하면서 저도 모르게 뒤로 팔이 엉켜서 넘어졌어요.
탁 넘어지는 순간 갑자기 다다다다 하면서 소리가 막 들리면서 무언가가 제 그 앞에 문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처럼 점점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문 두들기면서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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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타시가 미치겠다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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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뭐. 막 문이 뽑힐 듯이 흔들리면서 쾅쾅쾅쾅 거리면서 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일단은 비방을 준비해 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 그때 다 준비했거든요. 소금, 묵주, 십자가, 소금물, 술 진짜 비방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문 앞에다가 가져다 주고 소금으로 결계에 동그랗게 쳐놓고 인터넷에서 봤던 대로 소금물을 입에 머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머금고 그렇게 숨을 한참 참고 있으니까 다행히 어느샌가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용해져가지고 그렇게 잠시 숨 좀 고르면서 앉아있는데 이게 소금물을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으면은 이게 너무 짜서 슬슬 볼이 막 따가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버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 정신 차리고 이거 얼른 나가자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진짜 정신도 막 몽롱하고 볼은 따갑고 막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문을 되게 살짝 작은 힘으로 똑똑똑 이렇게 방문을 두들겼어요. 혹시라도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별일이 없이 그대로 고요하더라고요. 적막하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면서 문을 쓱 열고 인형을 넣어뒀던 곳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조금 놀랐던 게 저는 제가 이 놀이를 할 때 제 방문 말고는 집안의 모든 문을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문을 못 닫게 했어가지고 그 버릇이 있어서 항상 문을 열어두거든요. 모든 문을. 화장실도 그렇고. 근데 그 인형이 있는 곳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또 앞에서 이거 어떡할까? 내가 분명히 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일단 이거 얼른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더 컸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가 튀어나오면 그냥 발로 차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신발장으로 가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신발을 일단 신었어요. 신고 다시 화장실 그 문 앞으로 가서 서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힘을 제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엄청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그러면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됐다 이러고 인형이 있던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딱 한 걸음 들어선 순간에 소리와 함께 제가 아래를 봤더니 분명히 이게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할 그 칼이 신발 제 앞 코 쪽을 뚫고 들어와서 발가락 앞쪽이 되게 베인 느낌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베인 것 같은데 그러고 신발 바로 벗고 불을 딱 켰어요. 불을 딱 켰는데 발가락 끝에서 이게 피가 한두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더 소름이 돋았던 게 그때 제 발 바로 아래에 그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 입으로 피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제가 칼도 인형도 제 허리 정도 오는 곳에 세면대 쪽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생각하면서 보는 순간 어떡하지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이거 빨리 끝내지 않으면은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서 인형을 그 비방 준비해둔 소금물에 아예 담궈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막 찌르고 묵주 같은 것도 같이 그 통에 넣어버리면서 인터넷에서 봤던 주문을 진짜 몇 번이고 외쳤어요. 거기서 와타시노 카치, 와타시노 카치, 와타시노 카치, 오와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본어로 그 마지막 놀이 끝날 때 하는 주문을 계속 외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대야를 그대로 들고 공터로 들고 나간 다음에 일부러 놀이하기 전에 준비하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라이터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형을 꺼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라이터 기름을 인형에 다 뿌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 붙여가지고 인형을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중계하던 중에 제가 순간적으로 연락이 뚝 끊겨버리니까 이게 친구들 중 한 명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왜 하니까 친구가 야 너 괜찮아? 연락하다 말고 너무 이거 오래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전화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지금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다 정리했어. 딱 이렇게 했더니 다행이다. 그럼 지금 태우고 있는 거야? 하길래 아니, 나 다 하고 나서 그냥 지금 집 올라와 있어. 했더니 그때 이제 친구가 또 근데 너 지금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 헛소리야. 장난치지 마. 하고 그냥 이러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가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야, 전화 오는데 너 군중 속에 있는 것 마냥 시끄러웠어. 진짜 혼자 있었어?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집에 와서 불 다 켜고 TV를 켜놨었던 상태여가지고 그냥 TV 소리겠지 하면서 넘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가 또 전염병이 한번 돌 때였거든요, 시기가. 그때가 볼거리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 전교생의 한 반 이상이 등교를 안 했을 정도였는데 저희 학교에서 당시에는 근데 저는 학생 때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저도 막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걸리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방법 찾고 그랬었는데 이게 웃긴 게 또 그럴 때는 전혀 안 걸리더니 모든 애들이 다 낫고서 다 학교에 돌아와서 등교를 하고 그러기 시작했을 때 이게 혼자 저만 뒤늦게 전교에서 저 하나만 딱 걸린 것 마냥 오. 엄청 늦게 볼거리에 딱 걸린 거예요. 예. 근데 그날이 그 인형을 태운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건 전염병이 걸렸으니까 등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다음날 집에서 누워있는데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어지럽고 열이 너무 나는 것 같고 토하고 계속 그런 상태니까 막 이거 되게 이상하네.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집에서 버티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딱 눈을 떴는데 구급대원들이 다 와 있고 저를 차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구급차로. 근데 이게 제가 살면서 그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눈 앞에 있는 모든 게 아지랑이 비듯이 보이고 엄청 몽롱하고 초점 자체가 눈이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병원에서도 카트로 이동을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환각처럼 모든 게 막 아지랑이처럼 보이는 와중에 진짜 신기한 게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지러워. 근데 이건 뭐지? 그만해. 그만 찔러. 미안해.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 어떤 여자 영가가 제 배 위에 올라타서 제 머리부터 가슴, 배, 온몸을 날카로운 걸로 사정없이 찌르면서 시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내라는 게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쨌건 그 상태로 응급실로 갔고 진단을 받은 게 열이 올랐더라고요.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 말도 기억이 나는 게 뇌가 녹을 뻔했대요 그때. 예. 그러면서 그 단계에서 조금만 더 갔으면 바로 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볼거리 진단이 나왔고 그렇게 진단을 받고 전염병이다 보니까 1인실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렇게 입원 첫날에 뭐 다행인지 아닌지 실신을 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하루가 지났어요. 그렇게 둘째 날이 됐고 제 온몸에 여기저기에 얼음팩들이 엄청 붙어져 있고 호흡기 달고 있고 막 이런데 혈압 관리를 해주러 간호사분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네. 막 혈압도 재주시고 얼음팩 갈아주시고 그럼 다 됐으니까 이따가 또 몇 시에 한번 혈압 재러 올게요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다가 문 앞에 갑자기 우뚝 딱 서더니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 없이 정적이 계속 흐르다가 느닷없이 이 180도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돌아가더니 저를 보면서 시내 하더니 제 쪽으로 달려와서 또 품에서 주사기를 꺼내서 제 몸을 마구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막 뛰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잠에서 확 깼어요. 다행히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입원해 있다가 다행히 몸은 완전히 괜찮아졌구나. 나 이제 뛰어다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회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해도 되겠다. 기운도 차렸으니 뭐 이거 어떻게든 그냥 잡아다가 보내버려야겠다 생각하면서 퇴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의사분도 내일 퇴원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다 하면서 내일 드디어 나간다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병원 1인실 입구가 문이 슥 열리면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예. 잠에서 깨면서 뭐지? 하는데
몸이 뻑뻑한 거예요. 그 순간 이거 가위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 시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는 가위가 눌려도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몸이 뻑뻑하니까 이거 꿈이고 이거 분명히 가위네 하면서 인지하고 누워있는데 저를 계속 했던 그 여자가 문에서 저한테 제 쪽으로 스르륵 하면서 다가오더니 막 저를 째려보면서 품에서 또 날카로운 거를 꺼내서 확 들었어요. 그러더니 정확히 제 심장 쪽을 바라보면서 확 찌르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거 안 먹으면은 지금 나 이거 안 먹으면 나 바로 죽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진짜 어떻게든 제 심장 바로 앞에서 제가 이걸 막았어요. 그거를 날카로운 거 잡고 한 손으로 여자 귀신 손을 잡고 버티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렇게 버티면서 있는데 제가 힘이 딸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제 심장을 찌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막 통증이 엄청 느껴지면서 이거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연가를 제가 걷어찼어요. 걷어차면서 저도 정신을 잃어가면서 심장 있는 부분에선 피가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진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눈을 제가 확 떴는데 입에 호흡기를 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퇴원하려던 그 전날에 제가 갑자기 고열이 또 발생하면서 제가 정신을 잃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합병증으로 심근염이 온 거예요. 이게 심근염이 뭐냐면 심장에 이게 근육 쪽에 그 무리가 오면서 같이 발생하는 볼거리 그 합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꿈을 꿨는데 바로 심근염이 걸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겠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는 와중에 어떻게든 잠을 참으려고 해도 사람이 잠에 들다 보니까 계속 그 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꿈이 반복되면서 저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발로 차고 도망다니면서 막 어떻게든 심장 이거 안 들리려고 도망다니고 걔는 계속 제 심장만 바라보면서 뛰어다니고 따라오고 그런 날이 계속 되다가 어느 날은 진짜 첫날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연가를 발로 걷어찬 순간에 제가 뛰쳐나가는데 제 문 앞에서 어떤 손이 다가오더니 제 눈앞을 싹 가리면서 당기는 거예요. 와. 당기면서 제가 넘어졌는데 신기한 건 그 손이 제 눈에서 안 떨어지고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벽 쪽으로. 그렇게 발버둥 막 치면서 노라고 막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어느 순간 그 손이 딱 사라지고 제가 침대 그 바닥 쪽에 벽에 구석에 기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이 딱 보였는데 저를 그렇게 떼어대던 연가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그날 당일에 의사한테 완치 진단 받았고 그 다음날 진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연가도 아예 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신기했던 게 저도 누군가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예전 시참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휴게소 그거 말씀드렸었을 때도 뒤에서 누가 확 끌어당겼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잃었고 근데 그것도 보면은 항상 위험할 때 뭔가가 되게 극단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와, 그건 다행이다. 네. 근데 진짜 그거를 참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인생에서 진짜 가장 말랐었을 때였는데 제가 키가 185인데 활동할 때 몸무게가 75에서 80 사이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살면서 인생 처음으로 60kg대였어요. 제가 그때 62kg인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놀이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 뒤늦게 제가 볼거리가 걸린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괴담이나 강령술이나 이런 거는 이게 정말 확실하다면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확실치 않다면은 조심하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귀족분들도 그렇고 돌비님도 항상 건강하셔야 하고 이런 요소나 위험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호기심은 그냥 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본 얘기고요. 오늘도 좀 식상하지만 무섭지 않은 그런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히토리 카쿠렌보? 네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숨바꼭질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저희 시들무에 워낙 많아요. 근데 네네. 제가 왜 더 말씀드리냐면 이게 원래 놀이가 그쪽에서 넘어온 걸로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네, 맞아요. 게다가 그 일본어로 했잖아요. 네. 훨씬 더 강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귀신이 또 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칸님께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 귀중님들이 제발 이 영상 보고 진짜 칸님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절대 생각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래도 한다? 전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자칫 잘못하면 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기를 바라는 네.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